네,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이제 5장의 내용을 다 했고요. 4장을 건너뛰었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4장을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기도 절차이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등기에서 1장과 2장은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등기에 뭐 어떻게 등기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등기란 무엇이고, 등기 기록이 어떻게 되고, 등기소는 어떻게 되고, 자, 등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본격적인 그 등기의 절차는요,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3장에는요, 자, 우리가 등기의 종류에는 크게 종국 등기, 자, 등기의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 등기가 있고, 그리고 등기에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고 다만 종국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비 등기로서의 가등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종국 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종국 등기를 다루고 맨 나중에 이제 가등기를 다룬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 3장에서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자, 그리고 제 5장에서는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각종 등기를 보았는데, 자, 저당권 설정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 또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다 기입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요, 이 기입 등기를 다뤘습니다. 기입 등기. 자, 기입 등기. 아니죠. 2장과 3장이 아니라 3장과 5장에서는 기입 등기를 다뤘죠. 기입 등기를 다뤘습니다. 자, 기입 등기는요. 자, 우리가 기입 등기는 그러면 등기부에 기입 등기가 됐을 때 등기된 내용은요. 이제 표제부.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표제부부터 만들어지겠죠. 표제부.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일한 다음에 부동산 표지로서 이제 소재 지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다 그러면은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이렇게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뭐 대이다. 지목이 나오고 과수원이라고 해보죠. 과수원. 서초동에는 과수원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양촌리 시골이라고 해보죠. 양촌리라는 시골. 양촌이라는 시골 100번지에 지목은 과수원이고 면적은 뭐 100평이다. 330제곱미터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표시번호 2일 해가지고 2일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제부가 만들어지고요. 기입 등기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나오겠죠. 갑구. 자, 갑구에는 갑구 1, 2번은 언제 나왔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2일 해가지고요.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죠.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기입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서 표제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존 등기가 됩니다. 갑이 이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을 앞으로 이해해서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전 등기가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매. 만약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졌으면 상속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입하는 이제 기입 등기가 되겠죠.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담보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을구에 기록이 되겠죠. 을구에. 자, 을구에 어떻습니까? 을구에 이제 이일해가지고 A 앞으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저당권 설정되게 되겠죠. 자, 피담보채권액은 5억이다. 그러면 5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는 과수원이라고 하죠. 대지라고 하죠. 과수원은 농지여가지고요. 이게 전세권 등기가 나중에 안 되니까 확실하게 대지로 하죠. 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30. 자, 그 다음에 뭐 A라는 그 다음에였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대지에 대해서 또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지고 뭐 B 앞으로 전세권 설정되게 됐다. 전세금이 5억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5억 원.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입 등기가 되겠죠. 기입 등기. 자, 기입 등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5장에서 기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기입 등기를 다룬 거예요. 그럼 기입 등기가 우리가 3장과 이제 5장에서요, 기입 등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기입등기의 내용을 보면요. 기입등기는 뭐가 기록이 됩니까? 예, 기입등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보면은요. 먼저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죠. 부동산 표시. 기입된 내용, 기입등기에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죠.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와 관련돼서 토지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되는 거죠. 면적이.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됩니까? 권리가 기록이 되죠. 권리. 자, 권리가 기록이 됩니다. 권리. 자, 권리를 기록할 때는요. 권리를 기록할 때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액, 이런 채권액도 기록되죠. 채권액. 그 다음에 뭐 전세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되어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부동산 표시와 권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입등기 내용 보면 또 뭐가 기록됩니까? 권리가 기록되면 옆에 권리자가 기록되죠. 권리자.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자, 등기 명의인. 또 등기 명의인도 기록되네요. 자, 등기 명의인은 기록할 때는요. 이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즉, 이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기록하는 거죠. 자, 이게 기입등기예요. 자, 그러면은 3장과 5장에서는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4장에서는요, 뭘 다루냐면요. 이제 기입등기 절차를 다 다뤘으면은 이 기입등기는요,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입등기가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체관계.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체관계. 실체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부동산 표시가 되겠죠. 사실관계.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관계하고 이제 권리관계가 기록되는 거죠. 자, 실체관계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체, 그러니까 진정한 사실관계하고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일치했을 때 이 기입등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진정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진정한 사실관계 일치되는 등기가 되는 거죠. 진정한 권리관계 일치하는 등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야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변동적 효력, 표시로서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요.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일치가 되면요. 이 등기는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사실관계하고 불일치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일정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유효로 보지만은 현저한 불일치가 있어가지고 현저한 불일치가 돼가지고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진정한 사실관계, 권리관계,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자, 불일치가 생겼으면 등기는 효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습니까? 빨리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요, 등기 종료 시간에 잠깐 보았습니다. 등기 종료 시간에. 그래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은요, 실체관계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은 이제 나눕니다.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 모습은 실체관계의 불일치한 모습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의 방법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 총칙 제1장에서요. 등기의 종류했을 때 종국 등기는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이제 불일치한 모습에 따라서요. 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또는 전부가 불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치시키는 등기 방법이 틀렸죠.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일부가 불일치할 때 변경 등기라는 경우는요. 일부가 불일치가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적법하게 제대로 됐지만 그 이후에 일부가 어떻습니까? 변경이 됨으로써 불일치가 생겼다는 거죠. 자, 후발적으로 일부가 변경되어서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이럴 때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이거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잘못됐다. 즉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는 이럴 때는 경정 등기를 통해서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대가 아니라 원래는 과수원이었어요. 원래는 과수원이었는데 대로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일부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적이나 소재 지번은 동일한데요. 지목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가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는요, 경정등기로 바꾸고요. 만약에 처음에는 대가 맞는데 그 이후에 이걸 과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변경등기 형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표제부는요, 언제나 주등기랍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이요. 그냥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그대로 두고 대만 어떻습니까? 과수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시적 불일치였으면 경정등기로, 후발적 불일치였으면 변경등기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더 이상 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한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말수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하면 부동산 표시에 이제 변경 경정등기에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은요, 부동산 표시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등기 명의를 기록할 때, 등기 명의를 기록하죠. 등기 명의를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명하고요, 주민번호는 동일한데 주소가 좀 잘못됐어요. 주소가 잘못되는 것이 처음부터 주소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소만 잘못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지목만 잘못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주소가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요, 등기 명의 표시를 이제 경정등기,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경정등기로 시정을 할 것이고요. 처음에 주소는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요, 주소가 불일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등기 명의 표시에 변경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변경 경정등기는요,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 등기 명의인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등기 명의 표시 불일치는요, 일반적으로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주민번호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주민번호가 성명도 개명을 하지 않는 한은 사람이 이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겠죠. 또 권리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이 채권액이라든지 전세금이 어떻습니까? 원래 채권액이 5억이었는데 을이 만약에요, 2억을 더 빌렸어요, A한테. 그럼 어떻습니까? 채권액이 이제 7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았으면 채권액이 이제 3억이 되겠죠. 3억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권리가 어떻습니까? 권리가 이제 일부가 어떻습니까? 후발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7억인데 5억으로 잘못됐다랄지, 처음부터 3억인데 5억으로 잘못됐다랄지.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죠. 이 권리, 채권액만 일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권리에 이제 변경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변경 경정등기는 일부 어떤 것이 불일치냐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좀 밑에다 쓰죠.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한다.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요, 이럴 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전짓게 되는데 을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을은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등기예요. 전부가 잘못된 것이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을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5억 전부를 변제했어요. 자, 일부만 변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채권액만 5억에서 3억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부만 불일치하니까. 그러나 을이 5억 전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기가 제대로 되는데 5억을 전부 변제하면 이 저당권 등기 전부가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부적법한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요, 이런 거는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말소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요. 전부나 일부가 이제 불일치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말소 또는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경 경전 듣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한다고 해서 일부를 말소를 했어요. 자,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변경 또는 경정 듣기를 통해서 말소해요.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만 말소 듣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소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사실은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등기가 적법한 등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소가요. 부적법하게 어떻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더라 이거죠.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면요. 말소 자체를 다시 어떻습니까? 또 말소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말소된 것을. 따라서 이때는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여기는 말소 등기. 여기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세상에서 전부가 사라졌을 때요. 자, 이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적법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토지고요. 토지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자, 그럼 토지가 이제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라고 해보죠. 자, 바다와 토지와의 경계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바다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100번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만 바다가 되죠. 일부가 바다가 되고요. 101번지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바다가 된 거죠. 자, 먼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요. 100번지가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죠.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등기 기록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일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뭐가 바뀝니까? 경계가 바뀌는 거죠. 경계가 바뀌니까요.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토지 100번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이고 일부만 바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면적만 변경이 되겠죠. 면적만 변경. 자, 면적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토지의 표시 중에서 그것도 토지의 표시 일부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300제곱미터였는데 이것이 일부가 130제곱미터가요. 바다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330이던 것이 이제 200제곱미터로 바뀌게 되겠죠. 2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면적만 2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라고 보죠. 전부가. 자, 전부가 바다가 돼버리면요. 101번지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사라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라졌으니까 이 토지는 이제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있으면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폐쇄를 해서요. 더 이상 거래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마치 토지가 있는 것처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를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바다예요. 완전 사기 당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돼요. 그럼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는요.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전부가 토지가 사라졌죠. 이럴 때는 이제 멸실 등기랍니다. 멸실 등기를 하고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면적만 변경하는 등기래요. 그러니까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 즉 전부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전부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일부만 멸실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면적만 바꾸는 변경 등기를 하겠지만은 전부가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데 그 전에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소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등기 기록을 완전히 폐쇄하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등기, 그걸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멸실 등기.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다를 쳐.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은 이제 울고죠. 뒤에서 하겠지만은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존재한 건물. 건물이 부존재한데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토지나 건물이 전부가 멸실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멸실 등기라면서요. 멸실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합니다.
실체관계 부합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니까요.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해서 폐쇄를 하는 거죠. 물론 멸실 등기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일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지적공고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지적공고에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말소가 안 되는데 등기부만 멸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고를 먼저 말소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적공고부터 먼저 변경 등기를 하고 변경하는 토지의 이동 정리를 한 다음에, 면적을 변경하는 토지의 이동 정리를 한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고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면적을 변경한 토지 이동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에 면적을 변경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먼저 한 다음에, 지적공부에서 먼저 말소를 한 다음에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라고 폐쇄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법, 부합하지 않은 모습에 따라서요. 부합시키는 등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변경, 부합하지 않는 그 모습에 따라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이 5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요. 이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자, 실체관계가 불치할 때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책 280페이지 보시면은요, 내용에 의한 분류 두 번째 칸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입 등기는요, 3장과 5장에서 배웠고, 자, 실체관계 일치시킨 등기, 요 등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장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4장. 그리고 요 내용은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첨부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강의, 22강 보시면요, 첨부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각종의 등기 절차에 가지고 첨부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먼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등기 중에서 시험은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들도 생소한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쉽게 나오면 개념적인 내용에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개념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한 문제 정도를 맞출 수가 있고,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쉽게 나오면 맞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개념적인 거하고 간단한 절차들만 볼 거예요. 쉽게 나오면 이 정도만 보고도 쉽게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인물을 가지고 먼저 여기 설명 큰 흐름을 먼저 보죠. 자, 각종의 등기 절차에서요. 자,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이것만 다루게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보시면요. 기입 등기가 있죠. 기입 등기. 자, 기입 등기 먼저. 자, 이 기입 등기는 3장, 5장에서 다루는데 이 기입 등기하고 실체 관계하고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불일치하게 되면 빨리 실체 관계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치시키는 등기 5가지 등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등기의 개념과 그 절차를 봅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일부 불일치할 때,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은요, 지금 개념적인 내용이요. 먼저 개념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절차를 보는데요. 먼저. 자,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또는 경정 등기를 한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변경 등기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다시 어떻습니까? 그 등기 사항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등기가 있고요.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금 이제 개념을 보았어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일반적인 절차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요, 원칙적으로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 신청인데, 신청이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등장하겠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요,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랄지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요,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보죠. 자, 부동산 표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닌 것이죠. 권리가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관한 등기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던 사람, 이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에서 과손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과손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갑이랑 함께 가야 되느냐? 대에서 과손으로 변경된 거 갑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갑이 을한테 처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대지를 과손으로 바꿨을 때는 이건 을하고만 관계되지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즉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등기 명의, 소유 명의이 되겠죠. 을이 그냥 단독으로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표제부의 변경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먼저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바뀐 지적 공부를 첨부해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항상 지적 공부가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적 공부를 가지고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 갑과 한꺼번에 함께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주등기로 한다. 이것은 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효력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대에서 과손으로 바뀌고 면적이 330에서 200으로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어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 독립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하고 주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독 신청 옆에 보시면 신청 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요.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등기들 중에서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어떤 등기입니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이건 표제부에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표제부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멸실 등기가 표제부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고 말소회복돼요. 권리를 말소했다, 권리를 말소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멸실 등기는 표제부합니다. 부동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표제부를 이렇게 다 말소 표시한 다음에 표제부에 멸실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하는 등기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가 표제부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 두 등기만요. 표제부, 사실관계가 관한 등기라는 거죠. 이것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한 달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멸실 등기에도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해서 신청 의무라고 나오죠. 이게 표제부의 등기니까 그렇습니다. 표제부의 등기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표제부 등기니까 이것도 주등기로 하고요. 주등기로 하고 멸실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라고 했죠.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폐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는 건 두 개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라고 하죠. 등기 명의.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요. 뭐 등기 명의인데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 후발적으로 주소가 바뀌는 것이고요. 원래는 부산인데 처음부터 서울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등기 명의 표시가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요.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사람은 그대로이면서 주소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저당권을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꿔야 되겠죠. 권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권리의 동일성과 순위 이런 건 계속 효력 이런 건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3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다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칸을 하나 만들어서 뒤 권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의 주소만 바뀌었다 해가지고 1에 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 그다음에 여기서 부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대로. 자, 그래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사람은 그대로이면서 어떻습니까? 주소만 바뀌었기 때문에 권리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합니다. 권리의 효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 등기예요. 자, 그러면 주소가 바뀌었을 때요. A 앞으로 저당권 등기는 을과 A가 공동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A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주소를 변경하는데 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주소 변경한다고 해서 을이 뭐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소 이사를 갔으면요. A라는 사람,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주소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권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리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것도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A 혼자 어떻습니까? 먼저 주민등록등본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바꾼 다음에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을 떼와서요. 그냥 단독으로 와서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을하고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라는 거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요. 그냥 등기 명인이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것은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부기 등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서울 부분은 이제 한 줄로 그어야 되겠죠.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재 부산이니까.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언제나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을 해요. 그다음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부기 등기. 근데 가장 복잡한 것이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자, 이것은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권리의 등기가 될 것이고, 권리를 말소하고 권리를 말소 회복하니까 이 세 등기는요. 세 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과 말소 회복 등기. 이 세 가지만 여기서 권리의 등기가 됩니다. 권리의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권리의 등기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과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그 권리의 등기로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공동신청이 되는 거죠. 공동신청. 원칙적으로 권리의 등기는 이제 공동신청이 됩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이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공동 신청을 할 텐데요. 공동 신청을 통해서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내 주소 바꾼다고 했을 때요, 누가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건이 사라져가지고 멸실등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물건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권리 같은 것도 다 이미 소멸돼버렸어요. 소멸돼버린 상태에서 멸실등기를 하기 때문에 멸실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도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일치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만 씁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게 되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해관계는 이제 승낙도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등기하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해관계는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요. 자, 원칙적으로 이것은 공동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동신청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이제 공동신청이고, 이제 이해관계 내 승낙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자, 주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자, 보죠. 만약에 원래 5억이었어요. 원래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요, 2억을 변제했어요. 변제해서 이것을 3억으로 바꿉니다. 3억으로 바꿔요. 자, 5억에서 3억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5억으로 3억에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을이 A한테 2억 갚지도 않고 혼자서 3억으로 변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3억으로 바뀌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됩니까? 5억에서 3억으로 바뀌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이 원래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3억으로 변경이 되면 이제 3억밖에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3억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선 배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은 A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3억만 갚고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자, A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할 때요, 3억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자, B라는 사람은 이득이 됩니까? 손해를 봅니까? 만약에 X부동산이요. 이게 X부동산이 8억으로 낙찰이 돼버리면요. 8억으로 낙찰이 되면은, 만약에 변경 이렇게 안 돼 있으면요, A가 먼저 5억 갚고 B는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인데 3억으로 변경이 되면요, A가 3억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5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요, B한테는 유리해지는 거죠. 유리해져요.
자, 우리가 이해관계인 그러면요. 손해보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을 이해관계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익 보는 사람은요. 이 사람 승낙받을 필요 없죠. 이 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 이득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승낙해 줄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사람이 승낙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순위는 유지하면서 3억 원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원은. B보다 3억 원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3억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요. 3억 원의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 1번 저당권 효력을 유지하면서 3억으로 3억 원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요. 1번 저당권 효력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1의 1 부기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기등기 형식으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액했을 때는요. 5억으로 이렇게 말수하는 표시라는 거죠.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는 뭐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기등기. 이 저당권의 1번을 유지하면서 감액만 되기 때문에요. 부기등기로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B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이죠.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B의 승낙 없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것을 5억이 아니라요. 7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해보죠. 5억에서. 자, 5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해버리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5억이었으면요. 시가 저것이 8억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5억 받으면 내가 나머지 3억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7억으로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해가지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7억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7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B한테는요. 원래 3억 원 받을 수 있는데 1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증액이 돼버리면 이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증액이. 자, 증액이 되면은요. B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이해관계는 이제는 존재하게 돼요. 감액을 할 때는 B가 있어도 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증액을 할 때는 B가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등기를 해도 상관없다.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X부동산이요. 한 뭐 3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30억 정도 되면 이 사람 7억 받아도요. 내가 5억 받는데 전 시장이 없으면 승낙을 해줄 거 아니에요. 승낙을 해주면은 7억까지 네가 우선 변제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요. 저기 시가가 8억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3억 원 받을 수 있었는데 7억으로 증액해버리면 1억밖에 못 받게 되니까 이럴 때는 승낙을 안 해주겠죠.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렇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승낙을 해주면 이렇게 등기를 하고요. 승낙을 해주면은 이렇게 하겠죠. 승낙을 해주면은 2대1 해가지고 7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말수하는 표시라고 이제 7억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5억인데 승낙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5억은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추가되는 2억 원 있죠. 2억 원. 2억 원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B보다 후순위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 2억 원은요. 여기다 적지를 못하고요. 여기다 적지를 못합니다. 7억을 이렇게 적지를 못하고 3 해가지고요. 3 해가지고 이렇게 적지를 못하고요. 추가되는 2억 원은 B보다 후순위로 가야 되니까 후순위 번호를 써가지고요. 주등기를 한다고 주등기. 후순위 번호를 쓰고 1번 등기, 1번 등기, 2억 증액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 부기등기로 만약에 7억을 이렇게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5억을 말수하는 표시를 합니다. 7억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2억 증액이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5억 원은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수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은 그대로 두면서 어떻습니까? 2억 증액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자, 보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항상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만약에 증액을 할 때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증액을 하면 돼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증액을 해야 돼요. 또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승낙을 해줍니다. 그럼 그냥 부기등기로 증액하면 돼요. 증액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기등기로.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추가되는 2억 원은요. 이 사람보다 후순위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억 원은. 자,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서 그 사람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주등기로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존의 등기를 말수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 그대로 돼야 되겠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수하는 표시를 합니다. 말수하는 표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건 5군 우선 변제를 여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소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소 표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말소 표시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줄로 쭉 긋는 것을 말소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자, 보죠. 실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가 불일치해가지고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실체관계 불일치했던 등기는 어떻습니까? 한 줄로 다 그어야 되겠죠. 불일치한 등기는 한 줄로 그어가지고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말소 표시를 해요. 실체관계 불일치했던 그 등기는 다 말소 표시를 하는데 유일하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이렇게 주둔기 형식으로 했을 때는 주둔기 형식이죠. 이역층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밑으로 들어올 때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이렇게 주둔기로 했을 때는요. 이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말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말소 표시하고 어떤 거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말소 표시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둔기로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말소 표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변경 경정 등기의 개념하고 그 절차, 가장 중요한 절차를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전부가 부적법하면 그때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고 하죠. 전부.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어떻습니까? 전액을 다 변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전액을 변제하면. 이것은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해서 말소를 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을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또 부적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전부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불일치하면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권리의 등기예요. 권리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이니까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 이게 무효이면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해요? 갑이 혼자서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혼자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등기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해서 이것을 말소를 한다는 거죠. 말소를. 자, 말소 등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는 한 줄로 긋는 걸 말소를 하지 않고요. 3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등기 말소. 자, 이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2번 등기 말소. 자, 이것을 말소 등기라고요. 자, 말소 등기가 됐으니까 기존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던 등기는요, 한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거는 말소하는 표시라고 해요. 표시.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이걸 말소 등기고 이건 말소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소 등기도 갑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과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게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권리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그 말소 등기 협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네 번째 칸 보시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만약에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를 했다랄지,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또 관할 위반의 등기, 이런 것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또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부적법한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됐는데 이 부적법한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부적법한 등기가 됐을 때는 촉탁에 의해서 말소를 합니다. 자, 이런 건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권리의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등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면은요, 만약 갑이 A한테 전부를 변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하겠죠. 이것도.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하는 것이지, 갑이 혼자서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 신청에서 말소한다.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요, 밑에 보죠. 옆에 오른쪽 보죠. 공동 신청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등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2의 1 해가지고 할 필요 없죠. 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권리의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니겠죠.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니겠죠. 이 권리는 소멸해버렸기 때문에요,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멸돼 버렸으니까. 이 권리를 동일성을 유지한다,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되고요. 자, 말소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이 필요하다. 자, 요건 좀 설명드리면요, 요거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A 앞으로요.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5억 원을 이제 전세금 5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은행 가서 B은행 가가지고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자,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이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기등기로요. B 앞으로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5억짜리 전세권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B 앞으로 이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A와 B가 공동으로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A가 B은행 가가지고 공동으로 전세권 저당권 등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 누구랑 했겠습니까? 소유자인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이겠죠. 자,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전세권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이 만약에요. 전세 기간이 다 만료돼서 전세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에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전세권 말소는요.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를 할 때도 갑과 A가 공동으로 말소를 합니다. 갑 말만 듣고 함부로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말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말소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주등기가 말소돼 버리면요. 이 부기등기는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말소가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A의 전세권 등기는요. 신청해서 말소되겠죠. 신청도 공동신청이 되겠죠.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말소됩니다. 그런데 A와 갑의 공동신청에서 말소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말소되는 과정에서 B라는 사람은 자기는 돈도 못 받는데 가만히 있다가 말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갑과 A의 공동신청에 의한 이 전세권 말소를 통해서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겠죠.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이해관계. 따라서 갑과 A가 공동신청해서 이걸 말소는 할 수는 있지만은 다만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승낙서.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이 3억을 받았으면 승낙을 해줄 것이고요. 3억을 안 받았으면 승낙을 안 해주겠죠. 그럼 이것도 말소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상 그 말소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이해관계는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것이죠. 승낙서도. 자, 그러면은 말소 등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말소 회복 등기죠. 자, 말소 회복 등기는요. 이제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요.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 이제 권리의 말소예요.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말소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걸 보죠. 만약 5억인데 5억을 3억으로 감액을 합니다.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요. 만약에 2억 원을 변제했으면요. 3억으로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1에 1 해가지고 3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일부만 말소된 거죠. 저당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일부만 말소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갑은 A한테 돈을 갚은 적이 없어요. 원래 공동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갑이 서류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말소를 했다는 거죠. 일부를 말소했어요. 자, 그러면 일부를 말소한 것은 어떻습니까? 일부를 말소한 건 다시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을. 그러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5억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5억을. 자, 5억을 회복을 하게 되면 이 5억은 어떻습니까? 1번 저당권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2번 전세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1번을 유지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회복 등기를 할 때도요. 1에 2 하겠죠. 1에 2 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이건 말소를 하고요.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 말소가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어떻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을 합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자, 그러면은 일부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런 변경 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그 회복 등기도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만약에 전부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됐습니다.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돼가지고 의리 소유자가 맞아요. 의리 소유자가 맞으면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사해가지고 2번 등기 회복 이렇게 씁니다. 2번 등기 회복. 2번 등기. 자, 주등기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회복 등기도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 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을 때는 회복등기도 부기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회복등기도 주등기 형식.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 순위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에서. 원래 이 사람은 2번이었잖아요. 그럼 회복등기를 하면 다시 똑같은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5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원래 권리가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을 앞으로 다시 동일하게 회복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말소회복등기예요. 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회복등기를 합니다. 말소회복등기는요, 일부가 말소됐을 때는 부적법 말소됐을 때 하는 일부 말소회복등기와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회복등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말소회복등기는 일부 말소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말소회복등기도 부기등기로 하게 되고요. 전부 말소가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회복등기도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도 이 등기도 어떻습니까? 이게 적법하게 말소됐을지도 모르는데 을 말만 듣고 어떻습니까? 회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회복등기도요, 갑과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등기를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원칙은 공동신청이고요.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를 회복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요, 좀 복잡해요. 자, 보죠.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보죠. 갑이 지금 소유자예요.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1번으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5억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X부동산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자, 그럼 여기에 2순위로요, 전세권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자 들어가면 전세금을 3억 이상은 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저당권이 5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가 8억인데 선순위자 5억이 있으니까 3억 이상을 주지는 않겠죠, 전세금을. 근데 이 등기가요, 이해가지고 말소가 됐더라고요. 1번 등기 말소. 그래서 말소 이렇게 됐어요. 자, 말소됐으니까 전세권자가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말소돼 있네. 선순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3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들어갔습니다. 전세권. 그래서 5억 주고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최선순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저당권 등기가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부적법하게.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요, 등기는 어떻습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말소 등기가 무효예요. 자, 그러면 A는 저당권을 상실했습니까? 저당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A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 자, 그러면 A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A가요, 말소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저당권은 가지고 있지만 경매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면요, 먼저 회복을 해야 되죠. 말소된 등기를 가지고 와서 경매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말소된 상태에서는요, 원래 말소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 등기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요, 등기된 사람들은 알아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당을 요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소가 돼 있으면 얘한테 배당을 안 해줘요. 원래 진정한 저당권자이지만 말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직접 어떻습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회복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야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회복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말소 등기도 갑과 A와 함께 됐기 때문에 회복 등기도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갑이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A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자기가 이제 회복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4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번이죠. 1번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1번 등기 회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A는 원래 1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권리는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았던 권리예요. 그러니까 5 해가지고 만약에 A 앞으로 다시 저당권 등기를 5억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것은 이때부터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1번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B라는 사람을 보세요. B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요, 이게 말소됐기 때문에 내가 최선수인 줄 알고 들어가 있는데 회복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후수인자가 돼버리죠. 이 사람이 선수인자, 나는 후수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이 되는 거죠. 이해관계. 손해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 등기를 할 때는요, B라는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승낙서. 근데 B가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A가 만약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것만 증명하게 되면 A가 이기겠죠. A가 이기면요. B가 패소를 하겠죠. 패소하면요. 소송 비용도 B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가 진정이면요. 진정하면 그냥 승낙서 써주는 게 나은 것이지 끝까지 승낙서 안 써주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B는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B가 승낙서를 써줍니다. 자, 승낙서를 써가지고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B는 손해보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B의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결국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5억을 무조건 우선 배제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상태가 되면요. A가 만약에 8억 경매에 떨어지면 A가 5억 받고 B는 3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 손해를 보겠죠. 그럼 이 손해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됐기 때문에 생긴 손해죠.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를 시킨 사람,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근데 부적법하게 말소를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또 누구한테도 손해배상할 수 있느냐? 부적법하게 이렇게 등기가 된 것을 신청을 제대로 이렇게 말소를 해준 등기관도 잘못한 거죠.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등기관도 잘못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등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그런데 또 국가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A가 먼저 보호가 돼야 되니까요. 보호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A 앞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요. 전세권 있는 등기상에서는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후등기 저주에 의해서. 근데 이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더라고요. 말소가 됐으니까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건 가능하겠죠. 말소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두 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대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가지고 이 전세권을 회복 등기합니다.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은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저당권이 회복됐을 때 저당권이 회복됨으로써 B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이 전세권 등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이었을 때는요. 이 전세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요. 이 전세권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되냐. 이것부터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 먼저 말소돼야 될 등기예요. 따라서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는요.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말소돼야 될 사람이에요.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말소회복 등기도 이해관계는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자, 전부가 멸실됐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부존재한 건물이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요. 멸실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이때는요.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단독 신청, 표제비의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것이고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표제비의 등기니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자, 등기 신청 의무는요.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거죠.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는요.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요. 부존재한 때로부터 1개월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럴 때는 부존재한다는 건 안 때로부터 이제 지체 없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표제부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할 것이고요. 주등기라는 거죠. 주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겁니다. 자, 각종의 등기 절차에서 5가지인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어 정리만 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용어의 정의니까 용어의 정의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이 5가지 등기의 절차이니까요. 그 절차들을 다시 한번 여기는 왜 주등기로 하고 여기는 왜 부기등기로 하고 이건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요. 이 여러 가지 등기 중에서 권리의 등기와 권리 등기가 아닌 것을 먼저 나눠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각종 등기 절차죠. 각종 등기 절차 5가지를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을 책을 통해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